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또 유익한 어떤 책들을 좀 소개해보고자 왔습니다. 딱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서로는 생략하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이거예요. 침묵을 배우는 시간. 두 번째 읽을 때는 저에게 필요했던 것만 따로 찾아서 읽었는데, 저에게 제일 부족했던 시간이 뭐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 그리고 침묵할 시간, 생각할 시간, 쉬어갈 시간, 이런 게 좀 부족했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삶의 여유이자 이런 침묵이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좀 사람들과 너무 부대끼고 사람들을 좀 대하고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조금씩 저에게 필요했던 여유가 사라져 갔던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멍 때리거나 이렇게 사색을 하는 시간이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스스로에게 좀 박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대화에 있어서도 저는 극단적인 방식을 좀 택했었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아주 많이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침묵을 해버리고 아예 관심 없다는 식으로 뚝뚝 끊어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떤 대화의 방식이나 아니면 저 스스로에게도 힘든 점들이 좀 많아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거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도 원인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바꿔나가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이 책을 쓰신 코르넬리아 투프라는 분은 독일의 저자이시고 컨설턴트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왜 굳이 얘기를 안 하게 될 때도 있고 계속 말을 하면 편하게 될 때가 있었는지 좀 알게 되었어요. 침묵이 주는 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제가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변명을 내려놓거나 화를 내거나 울기보다는 당당한 선택, 당당한 태도의 침묵이 오히려 어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힘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구간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정적을 피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다. 그 직감을 쫓아가 보자. 한순간이나마 걸음을 멈추고 정적에 몸을 맡겨보자. 사실 직장 생활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서 이 침묵과 어색한 공기를 깨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가끔 이제 침묵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과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해지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활달하게 막 소통하거나 대화 주제를 막 쉽게 발견해서 질문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좀 말실수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거지로 막 하려다 보니. 이 책을 읽고 저는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고, 스스로에게 좀 주문을 걸면서 나는 침묵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 책이 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입니다. 인간관계론. 이 책은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이 저자의 이름이 또 같이 써 있잖아요. 데일 카네기님까지도 이미 너무 유명하신데, 이 데일 카네기님이 쓰신 이 인간관계론은 저에게 좀 많은 영향을 줬었던 책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21, 2살쯤에 읽었었던 책이고, 요즘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사나 뭐 뉴스나 라디오도 제가 가끔 들었는데,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퇴사율도 높고, 그 퇴사한 청년들이 재취업률도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저도 퇴사 직전까지 가본 입장으로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싶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매체에서는 뭐, 임금이 낮아서 그렇다. 일이 맞지 않아서 퇴사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 거거든요. 그게 뭐, 당연히 퇴사할 때 누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냥 뭐 일이 맞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일 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처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위로를 받거나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해봐도 임금이 좀 연봉이 낮아도 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으면 저는 그곳을 더 선택할 것 같거든요. 한국 특유의 어떤 수직적인 구조와 보수적인 이런 직장 생활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사회를 바꿀 수 없으니 내가 좀 방법을 찾거나 바뀌어야 한다라는 저의 생각인데, 그렇다 보니 좀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실 어떤 위로를 주는 책은 아니고 제목대로 이론이에요. 해결책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읽으면서 특정 상황이나 자신이 떠올리는 상황을 좀 대입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부당한 지시를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비워버린 거죠. 그러면은 저는 사실 너무 속으로 부글부글 끓죠. 내 일도 아닌데 막 시켜놓고 지는 사라져? 놀러 갔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 책에서 봤던 구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읽고 제가 느낀 거는 저 사람도 사연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되게 똥 마려웠나 보다. 화장실로 튀었나 보다.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 어떤 급한 볼일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나도 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는 좀 어이없는 일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조금은, 정말 조금은 나아지고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좀 이입해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 나를 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계실 텐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데미안입니다. 이 데미안은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그냥 요약을 하자면,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순간마다 필요한 삶의 지혜를 데미안이라는 이 친구가 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책은 뭐 소설이긴 하지만 소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말 많은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인덱스를 붙여가면서 읽었던 책이 없었는데, 사실 이것도 최대한 조금 붙인 거예요. 너무 많으면 기괴해 보일까봐. 그만큼 되게 어마무시한 책인 것 같고요. 예전에도 추천하는 영상을 찍긴 했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부분인데, 책 내용은 똑같고 책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읽는 이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즐거움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역시 이 내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던 책이고,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게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때였거든요. 내가 걷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깨야 할 알이라는 그 어떤 형태가 오로지 저는 제가 생각한 진로와 묶여서 생각이 많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대사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대사입니다. 데미안이 주는 교훈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오도록 즐겁고 이 책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던 책을 받아서 본 건데 왠지 뭔가 세대를 이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몽글몽글하면서 저는 읽었어요. 이렇게 누렇게 됐거든요. 아무튼 그저 책을 재미도 주고 뭐 가끔은 뭐 충격적 반전도 주고 그런 책들도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고민이 많고 하지만 뭐 소설로서 좀 풀어내고 싶을 때 책을 마주하면 좀 다양한 선택의 폭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요. 댓글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즐겁게 책 얘기를 하고 제 얘기도 잘 풀어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들 마음에 더 많은 풍요가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